안녕하세요. 범은한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집을 사기가 원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죠. 지금도 대출 받아서 선뜻 집을 사려 해도 이 금리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12월 2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대출 중에도 아주 유연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던 곳마저도 완전히 대출 금액마저도 몸통을 잘라버리는 규제에 본격 나서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대출 조이기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비교적 그동안 금리가 착했던 정책 대출까지도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돼서 완전히 변모한 금리뿐만 아니라 금액 부분에까지도 상당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바로 수도권 소재 아파트의 이 디딤돌 대출이 최대 5,500만 원이 줄어버리게 되는데, 이게 12월 2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전격 적용이 됩니다. 이전의 신청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전 금액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고, 2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는 이런 규제가 확실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가장 익숙하게 접근 가능한 대출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가뜩이나 서민 대출이라 불리는 디딤돌 대출까지 막혀버리기 때문에 집 사려도 웬만해서 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 이 실수요자들이 고스란히 마이너한 혜택을 보게 돼서, 이 혜택도 아니죠. 속이 상하겠지만 지금 집을 장만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 그 자체가 될 수 있어서, 나름 디딤돌 대출 규제가 어찌 보면 한 타임 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책 없이 무조건 직진으로 집을 사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집값 추이지 않습니까? 거의 반토막 50%가 날아갈 수 있는, 그것도 서울 아파트가 가격 붕괴를 겪을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고요. 이게 그냥 무개념 영끌집들에 대한 저주성 말을 쏟아내는 그런 터무니없는 이 반토막에 대한 그 얘기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치부가 됐었는데, 지금 이게 충분히 현실로 재현될 수 있을 만큼 부동산 자산 시장의 퍼펙트 스톰은 이미 상륙해 있는 상태입니다. 극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든. 충분히 자산 가치 시장은 대조정장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집을 사지 않은 것이 행운일 수가 있어요. 저점에 널브러져 있는 아파트들을 주울 수 있는, 어찌 보면 줍줍의 타이밍이 충분히 도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이전에는 모든 걸 토해내는 심정으로 집에 매달려서 고점에 물린 아파트값에 인생을 걸어야 했는가? 지금 당장 그 선제 지표로 경매 시장이 그 잔인한 자금 경색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해답을 들이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금 갚지 못해서 집이 넘어가는 임의 경매 시장이 거의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대출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내몰리는, 그것도 지방이 아닙니다. 서울 경기 아파트가 10년 이래로 최고점을 찍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화라산처럼 올랐던 집값 상승분은 다 어디로 가고, 서울 경기 아파트까지 경매 폭풍을 맞고 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실체 없는 상승세에 젖어 있었던 관점이고, 실제 현장에선 속절없이 떨어지는 집값을 어떻게 받아낼 길이 없어서 그대로 집을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간다는 얘기예요.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위축이 된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매매시장에서 거래량이 대폭 줄어드는 것과 유사하게 이렇게 대출금 갚지 못해서 쏟아져 나오는 경매 물건이 낙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경매시장 매물이
극도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경매 물건이 첩첩산중이라. 이거 다 뭐 부채가 부실로 변해버린, 화로같이 펄떡거리는, 정말 뭐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집들이 고스란히 잡혀서 또박또박 올라오는 건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란 얘기죠. 이 와중에 뭐 은행들도 디펜스를 쳐야지. 예대 마진으로 역대급 수익을 올리고는 있지만 실은 한켠으론 그렇게 대출 천문학적으로 많이 내줬는데 그게 죄다 건전 실적이 아닐 수 있는 건, 그렇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는 수치가 콩나무 시루같이 콩나물 올라오듯이 쏙쏙 올라오는데, 당연히 NPL, 부실 채권으로 돌변할 가능성 아주 높고요. 이젠 그렇게 대책 없이 내줬던 대출금 고스란히 은행을 향해서 부메랑이 돼서 예대 마진만 높여주는 시소가 아니라 이거 뭐 개인 디폴트로 연결이 되면서 역으로 은행의 뺨따구를 후려칠 수 있는 극한의 개인 부실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솔솔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 예금 금리는 무조건 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 있고 거의 뭐 제로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신 대출금리 주담대는 뭐 이빠이 올리고 있죠. 누구든 제대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까지 뭐 은행이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이런 차원에서 대출금 2달만 연체해도 아찔한 경고장이 뭐 은행으로부터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최고장이 날아오는 시간은 이전처럼 전혀 관대하지 못합니다. 바로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 은행이 그만큼 대출을 천문학적으로 내준 결과 때문인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다반사죠. 개인 사업을 하시는 어느 분이 작년에 집을 한 채 아주 뭐 뽀대네 애가 샀어요. 집 사서 돈 벌었다라는 부러움 한눈에 받았고, 근데 그렇게 집이라는 자산 가치는 어떤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오른다는 신념이 최근에 거침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 잠깐 올랐던 집값이 2달간만 열심히 달렸죠. 갑자기면 하반기부터 비실거리면서 넘어지기 시작을 하자 매입가보다 시세가 확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금리 부담 때문에 원금 이자 갚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건데, 뭐 지출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요. 잠시 잠깐 은행 입금 연체를 한두 번 하게 되자 곧바로 은행으로부터 화살처럼 날아든 내용증명서, 대출 원리금 2개월이 연체가 돼서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회신이 없게 되면 경매 처리된다는 극한의 내용이죠. 살면서 내용증명 보통 사람들이 안 받잖아. 이게 되게 심각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름이 내용증명인 겁니다. 굵직한 내용인데 살을 내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무 톱질 열심히 해서 나무 넘어간다 해야 하는데 이게 집이 넘어가 버리는 거라. 그것도 열심히 벌어서 갚아도 집이 넘어갈 정도니까 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집을 무턱대고 샀다가는 이런 꼬리물기가 되어버리는 거고, 결국엔 내가 나를 물어버리게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고점에 이렇게 집을 물면 집이 가치를 증식시켜 줄 것 같은 환상 속에서 한두 달 뭐 행복할 것 같았지만, 얼마나 무섭게 집주인의 심장부를 도려낼 정도로 돈에 대한 압박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또 뭐 집값이 오르면 다행이게 지금 서울도 반토막 시대가 정말 2025년도가 되면 눈을 비비고 봐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붕괴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2일부터 디딤돌 대출, 어찌 보면 뭐 대출 락을 걸어버린 게, 잠시 잠깐 손이 갔던 대출 용지에 손절 치고 주변을 한번 휘하고 둘러볼 수 있는 관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말 서울 아파트 지금껏 잘 버텨온 게 신기할 정도인데, 그냥 뭐 망조가 제대로 들 수 있는 게, 최근에 분양을 하는 창경궁 롯데캐슬 한번 보세요. 5구제곱이 이제 뭐 서울에서 10억이야. 84 타입은 13억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와, 정말 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무진장 높은 가격을 받아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몰릴걸요. 이걸 스케치하는 사람이 지금 1600명 넘고 있잖아. 그리고 방배동에서 분양하는 아크롤 리스카운티, 여기는 30평대가 21억에 달합니다. 와, 이것도 아찔하죠. 5구 타입은 16억에 이르고 있죠. 이게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 특히 서울 아파트들은 거의 20평대가 10억이 넘어가고 30평대는
20억이 넘어가는 정말 기이할 정도의 가격선을 보여주는데 도대체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가격이 가능할까? 별거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분양가에 엄청난 인센티브가 왜 그렇게 속절없이 들어간 건지, 아니 뭐 월급에 인센티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국에선 아무리 현금이 빵빵해도 이런 분양가를 너끈하게 받는 것도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 이젠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치 증대 시기는 거의 뭐 해가 저물어 가고 있거든요. 강남권과 요지권이 이런 자본시장의 변화와는 아랑곳 없이 오를 곳은 오른다는 소리는 그냥 뭐 메아리로 공허하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2025년 본격 시작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한국 부동산은 이미 말미에 와 있습니다. 서울 집주인들의 비명소리가 이미 쏟아지는 매물량에서부터 들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지 단기적인 부동산 변화의 움직임이 아니란 얘기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이면 12월인데 무섭게 아파트 가격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서울 집값 역시도 현장에서 뭐 사줄 사람이 없는 거래 증발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호가는 더 이상 거치장스러운 자존심 싸움이 될 뿐이고, 이제 본전이라도 치자라는 생각에 매물을 던지는 금매 가격이 쏟아져 나오게 될 건데요. 한은의 이 기준금리 인하는 오히려 환율 불안정성을 크게 해칠 가능성 크고, 물가 자극해서 소비 수요에 대한 심리를 더욱 가라앉게 만들 가능성 높습니다. 어쨌거나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마당에 금리로라도 막아보자는 심리였지만, 아무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낮춘다고 해서 뭐 회복 불능의 경기가 빠르게 견인이 되겠습니까? 자체 마이너한 경기 침체의 본질적 이 약세장은 바로바로 내년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시작과 함께 달러 초강세, 동시에 미 연준이 다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는 오버액션이 벌어지면서 한은도 상당히 황당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관세 정책으로 인한 보호무역의 우산이 쫙 펼쳐지면서 우박은 미국만 맞지 않고 온 세상 모든 교육국이 맞을 공산이 큰데 한국장은 초토화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마당에 부동산이 끝까지 버틴다고요? 마지막 호구 잡기 하나? 멱살 잡히면 골로 간다는 걸 이젠 매수세가 위기감으로 편철하는 방식으로 거래량이 손절 쳐지고 있는 건데 절대 혹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서울 아파트 꺾이는 거래량 그래프만 봐도 확실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가 수도권 경기권이 박살나고 난 이후부터 영향을 받을 것 같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외 금융 환경의 변화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상급지라 부르는 곳들도 예외 없이 자산 가치가 떨어져 나가는 빙하 쪼개지듯이 녹아내리는 현상을 12월부터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버텨온 게 허망한지는 집값이 속절없이 붕괴 수준까지 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제서 호가를 급속도로 내리는 현상과 폭주하는 매물량으로 고스란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미 시작된 이 현재 진행형은 일본 30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알 수 없죠. 너무 경제 체력이 급강화됐고 자본이 이룬 가치 증식은 부채 형태로 고여 있어서 아파트라는 시장의 왜곡된 가치 형태는 완전히 뼈대부터 바뀌는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지켜보시고 그냥 뭐 갯벌에서 조개 줍듯 하는 시기,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12월 2일 월요일부터 대출 규제가 질적으로 다르게 시작이 되죠. 집을 사고 싶어도 이제 뭐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뭐 꼭 지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반토막 시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위기, 12월이 열리고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엄청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5번 브라운복도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